넘어갑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는요, 우리나라 교육이 이 모양 요 꼴이 된 거를 전교조의 타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교조 1세대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전교조 선생님들 안 그러셨어요. 학생들을 좀 더 잘 가르치려고 했고요. 학생들에게 비판의식을 심어주려고 했고요. 학생들한테 정말 인간, 사람으로서 사람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점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교조 선생님들이 더 이상해졌더라고. 더 이해관계에 몰입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더 나은 교육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더 밀접해 있는 선생님들. 전교조가 견전교조가 아니더라고. 충격받았거든요. 언론노조가 더 이상 언론노조가 아니게 된 것처럼, 정의당이 더 이상 진보정당이 아니게 된 것처럼, 그 결과 우리 교육은 이렇게 된 겁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손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얘들아, 우린 이렇게 해야 돼. 얘들아, 아무리 학원에서 많은 걸 배워도 학교에서는 이걸 해야 해. 니들 학원에서 다 배우고 왔지만 학교는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학원에서 배우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원을 아무도 다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하는 거. 그게 공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전교조 선생님부터 이건 학원에서 배웠지? 하고 시작하면은 그게 무슨 전교조 교사야? 진짜 무슨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싸다구를 날려버릴까 보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자기 이득, 이해 많이 따지는데. 아우. 자. 그리고요, 제가 정말 열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교권을 너무 많이 따지는 선생님들 때문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인권보다 교권을 먼저 배우냐고? 교권은 선생들한테 있는 거지 아이들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선생들은 아이들한테 인권을 가르쳐야지 왜 교권을 가르쳐? 선생이 아이들한테 인권을 가르치기 때문에 인권을 가르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교권이 존중되는 거예요. 선생이 교권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더 이상 그건 교권이 아니야! 어디서 진짜 싹퉁바가지 없는 짓을 하고 그래? 응? 선생님이 인권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권이 존중받는 거예요. 인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교권을 존중받는 거라고. 근데 교권을 먼저 가르치고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이 무슨 교권을 존중받기를 바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헌법을 뒤져보세요. 인권은 있지만 교권은 없어. 헌법에 교권이 있습니까? 참.
어휴. 그래, 맞습니다. 릴렉스 해야 돼, 릴렉스. 아우. 자, 물 한 잔 마시고요. 아우, 진짜. 제가 전교조 1세대로서 제가 그렇게 선생님들, 전교조 선생님들 지키려고, 정말 학교에서 잘리는 거를 각오하고 싸웠던 고딩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전교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정말 눈물 납니다. 예. 아휴. 자, 얘기가 옆으로 좀 샜는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세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의 외줄타기 다음 주가 되면 끝난답니다. 자,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 바로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될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되면은요, 한동훈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특검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더라도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윤석열은 이제 참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거예요. 특검법을 거부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정조사가 시작이 돼버리면, 특검 안 하는, 거부를 해도 특검이 진행되는 거나 다름없게 돼버려. 자, 이 상황이 되면 한동훈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편에 쓸 것인지 아닌지, 즉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즉 한동훈이 지금까지 애매하게 윤석열 편인지 아닌지, 친윤인지 반윤인지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더 이상 줄타기를 못 봐준다 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음 주 국회, 바로 이제 월요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2일, 4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2일, 4일 이 둘 중에 하나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될 거고요.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핏대를 올렸더니 목이 또 네. 아마 다음 주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는요, 2일, 4일 두 차례에 걸쳐서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 와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국힘당으로서는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도 어려워요. 보이콧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게 돼버리는데 그럼 참 상황이 애매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순직해병특검법이든 방송관계법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불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해야 할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소위 말하는 한동훈이 확보했다는 30명의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한동훈은 지가 국회의원 30명 정도 확보했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거든요. 적어도 17명을 확보했대. 그런데 지금까지 몇 명이 지금 한동훈 편을 들고 있는지 확인된 바는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한동훈 편이라고 확인된 사람은 현재까지 배현진 뭐 하나입니다. 뭐 배현진, 장동혁 뭐 이 두 사람 정도라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한동훈이 과연 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몰라. 아무튼 한동훈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2일과 4일 이 이틀 중에 분명히 하루는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될 텐데 여기에 한동훈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한동훈은요,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어요. 뭐 제3의 방식 뭐 이런 걸 지금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근데 이 제3의 방식을 가지고는 더 이상 지금의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한동훈이 주장하고 있는 제3의 방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민주당이 제기한 최상병 특검법은 거부하고 지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방식, 제3의 방식을 채택하겠다. 그러면서 지가 국힘당이 지들이 직접 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마치 현재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죠. 아무튼 외형상 보면은 원희룡이나 나경원, 윤상현과는 다른 입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하고 결별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말이 달리 보이는 것이지 실은 뭐 사실상은 윤석열을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솔직히 어떻게 보자면 한동훈이 외줄타기가 드러난다기보다 한동훈이가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거, 아닌 것처럼 포장했던 거, 한동훈의 가면이 벗겨진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저는 그 날짜가 아마 4일 정도일 걸로 보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2일날 대정부 질문이나 뭐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날 김홍일 탄핵안 보고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4일이 격전일이 될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날 아마 함께 이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걸로 보여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준석 쪽에서 한동훈을 지금 많이 쪼우고 있습니다. 이준석은요, 계속해서 지금 한동훈을 향해서 한마디로 야린다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 찬성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찬성한다면 몇 명이나 누구나 찬성하는지 명단을 한번 갖고 와봐라. 솔직히 너 몇 명이나 찬성하는지 말 못하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그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한동훈 지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수가 17명 정도 된다. 최대 30명 정도 된다. 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너 그 정도 안 되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 너 그 정도 안 되지? 라고 지금 야리는 거죠. 만약에 되면은 공개 한번 해봐. 아니, 너 특검법 찬성 못하지? 너 30명 안 되는 거지? 아니면은 너 찬성 못하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한마디 어떤 트릭을 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을 놀린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지금 야린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니 잘났다고 설치는 동훈아,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 실체, 네 실력을 한번 보여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종의 도발이죠. 동시에 한동훈한테 너 이탈할 수 있어? 이탈할 수 있니? 하고 종용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식 특검법은요, 사실상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용산은 가만히 참지 않는 분위기예요. 엄청 열받았다고 해요. 지금처럼 하면은 한동훈 가만 놔두지 않겠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한동훈이 처음에는 뭐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일 것처럼 막 떠버렸다가 갑자기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윤석열을 뭐 이렇게 갑자기 싹싹 비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태도 자체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어떨 때는 기자들 만나서 좀 강한 면모라고 해야 되나요? 반윤의 모습을 보여야 될 때는 엄청 세게 얘기를 했다가, 또 용산에서 기분 나빠한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또 고개를 팍 숙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저 새끼 봐라 하면서 놀릴 거리, 도발할 거리, 이런 것들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한동훈의 애매한 태도도 이제 다음 주면 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은 한동훈은 이거든 저거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첫 번째 표결에서 반대해놓고 거부권 행사가 돼서 돌아왔는데 찬성한다, 뭐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찬성했으면 나중에도 찬성하고, 처음에 반대했으면 나중에도 반대하고,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애매하게 이건지 저건지 기자들 앞에서 했던 태도와 용산한테 보였던 태도가 달랐던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준석은 요걸 가지고 더 이상 한동훈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그 배수진을 판다고 해야 되나요? 퇴로를 끊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해요. 만약에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면 한동훈 특검법은 우리가 반대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허은하가 그랬나? 아마 그랬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동훈 네가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해 주면은 우리 개혁신당은 그 한동훈 특검법은 반대해 줄게. 한마디로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싸움을 붙이겠다,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빤히 보이는 수법이긴 하지만 나름 양쪽의 신경, 윤석열과 한동훈의 신경을 건드리는 데는 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둘의 싸움을 붙이겠다, 뭐 이런 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게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동훈으로서도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인 겁니다. 자, 문제는 결론이 났을 때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거냐죠. 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계속 더 세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한동훈 특검법인 겁니다. 지금 보면 약간 한동훈 특검법은 뒤로 약간 밀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제부터는 한동훈 특검법도 전면에 내세워서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앞서서 이 검사들이 계속 헛짓거리 하는 거, 이런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예, 검사 탄핵안도 빨리 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시간을 끌면은 우리한테는 불리합니다. 자, 이현주 의원님이 그렇게 했군요.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현주가 했네요. 허은하가 아니라 이현주가 했네요. 예. 예, 이런 거 보면은 이현주 의원이 그런 면에서 참 영악해요. 그죠? 예. 민주당 의원들은, 허은하도 했군요. 둘도, 예, 둘 다 했네. 예. 그러니까, 허은하도 그렇고요.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참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은 차마 생각할 수 없는 참 영악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영악한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하네요, 이 양반들은. 민주당도 좀 앞으로 그렇게 영악하고 어떻게 보면은 교활할 수도 있는 이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들은요, 아주 최악의, 예, 역사상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최악의 집단이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